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이열입니다. 자,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 또는 편입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는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고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영 편입에서 편입 영어를 강의하는 이열입니다. 자, 어떤 순서로 영상을 진행할 거냐면요. 편입 시험이 어떤지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열 영어 스와트 분석, 빠른 편입 3원칙, 컨텐츠 활용 전략 등등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일 테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집중해서 중요 내용들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편입시험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수능보다 한 2급 또는 한 3단계, 3급 정도 높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시기 전에, 공부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편입이라는 시험은 생각보다 100점을 맞는 게 목표인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 물론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는 100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합격점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실제 합격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편입은 보통 문법, 어휘, 독해, 또 논리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법이나 어휘,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독해와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문법이나 어휘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법만 하더라도요, 수능보다 조금 더 출제 풀이 넓고요. 그리고 출제 방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시험에서 물어보는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문법을 많이 무서워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들은 자연계, 인문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어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통 수능보다 제가 아까 2급, 3급 높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휘가 참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요, 공부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요, 문법이나 어휘는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김영 편입에서 로그인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김영 편입은 대한민국 편입에 정말 1등 선생님들만 모여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문법이나 어휘가 김영 편입의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강의의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를 타시든 3개월 정도 문법과 어휘의 시간을, 그것도 완전 막 몰빵이 아니라 3개월 정도 문법과 어휘에 착실하게 시간을 쓰신다 그러면 문법이나 어휘가 지금 볼 때는 너무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와 논리 부분, 이 부분이 배점이 크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많이 갈린다라는 거를 먼저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문법과 어휘만 공부하느라, 왜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만 과도하게 공부하느라 진짜 중요한 독해와 논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편입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문법, 어휘 이런 거는 그냥 시험 전까지 쭉 꾸준히 하신다. 그리고 김영 편입의 훌륭한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 커리를 1.0에서 2.0 그러니까 기초에서 기본, 강좌 정도까지 하시고 심화나 기출 정도를 살짝만 보셔도 여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는 여러분들이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분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안 외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점수를 맞출 수는 없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고의 컨텐츠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진짜 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논리하고 독해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영어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2열 영어, 제가 2열이니까 저랑 공부할 때 스와트,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출제 포인트 그리고 뭘 하고 뭘 버릴지를 좀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25년 시험 대비로 24년도 초에 이제 김영 편입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 편입에 총 21분의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21등 김영 편입의 21타 였는데요. 제가 처음 김영 편입에 런칭할 때 제 각오는 뭐였냐면 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나는 김영 편입에서 정말 단 한 명의 수강생이라도 내가 정말 잘 가르쳐서 이 친구가 합격하고 한 명씩 합격생을 늘려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내가 최고의 회사에 있으니까 뭐 오래오래 노력하다 보면 좀 이렇게 수험생들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선택하고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랑을 과도하게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저를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조금 위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수험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김영 편입에서 저를 런칭을 시킬 때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를 이제 김영 편입에 런칭을 해주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물어봤어요. 김영 편입은 이미 1등이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굳이 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영 편입은 이미 압도적인 1등이고 그리고 김영 편입은 뭐 더 이상 사실은 뭐 발전할 부분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선생님들은 우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그 연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강의를 보셨대요. 근데 이열 선생님의 강점은 다른 부분에는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없는 정말 스마트하고 빠르게 정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모습에 김영 편입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1등 회사는 다르구나. 진짜 대기업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감동 먹고 김영 편입에 런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포인트를 잡고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고 뭘 버려야 될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어떤 걸 내가 시키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좀 이번에 급하게 편입에 도전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뭐 내후년쯤까지 계속 할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급하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지금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점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인지도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주위에 제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 무섭고 외롭고 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현장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김영편입에서 온라인 강의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온라인 수강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제 수강생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편입 공부 어떻게 해? 그럴 때 이열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인지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무섭고 외롭고 쫄릴 거야. 이게 좀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김영편님에서 상당히 타수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수험생들이 계속 그거를 공부를 꾸준히 해요. 진짜 신기하지? 인지도도 낮고 무섭고 외롭고 쫄리는데 왜 할까? 그건 뭐냐면 정말 확실하게 내가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했을까 하고 약간 자신을 원망하게 될 수 있긴 한데, 그리고 다른 책을 보면 화가 날 수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합격합니다. 진짜 이게 맞나 싶은데 내가 봐도 이상한데? 근데 합격까지 전날까지 이상한데? 근데 합격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 빠르고 정확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 거예요. 자, 빠른 편입을 위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점이 아니라 합격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특히 인문계와 자연계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자, 인문계는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친구들은 인문계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죠. 자연계 친구들은 자연계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인문계와 자연계로 이야기를 할 때 인문계 합격을 위한, 그 다음에 자연계 합격을 위한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인문계의 경우에는 수학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 몰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변별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편입 영어는 어려워요. 됐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계가 빠르게 합격한다라고 하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워낙에 어려운 시험이고 그 다음에 다들 잘하니까 약간 이 친구들이 시험에 나올 것과 그 다음에 무서우니까 플러스 알파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됐죠? 그리고 쉬운 문제 플러스 어려운 문제도 많이 합니다. 왜요? 100점 맞고 싶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할 친구들은 100점을 맞는 공부가 아니라 안 틀리는 공부, 쉬운 문제부터 다 맞추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하나라도 더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인문계의 단기간에 합격 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려운 것까지 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시험에 나올 것 플러스 알파까지를 다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쉬운 거 위주로 득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인문계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에는요. 자연계는 진짜 중요한 게 수학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영어를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험을 보고 경쟁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자연계 친구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의 포인트를 잡아서 영어 점수를 합격선 이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상위권, 그리고 진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학교들 있잖아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지원을 할 때 결국은 합격점이 막 이렇게 한 문제. 그죠? 여기에 막 한 문제 차이 막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겠어요. 0점 몇 점 차이 막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점수가 높다. 그랬을 때 영어 점수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자연계 그 합격선에 정말 캐스팅 보드를 쥐는 진짜 뭐라 그럴까 정말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영어 성적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영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인데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를 만들어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당연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옳으니까 그냥 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들만의 고유의 교수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됐어요? MBTI처럼 사람의 성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빠르게 편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맞으니까 내가 나를 바꿔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공부를 성적이 안 오르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분마다 실력과 성적이 올라야 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공부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포함해서. 됐죠? 그래서 당연한 소리, 이게 맞으니까 라든지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합격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컨텐츠 활용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고 쉽게 끝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합격점이 조금 낮습니다. 인문계에 비해서. 왜냐면 수학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좋은데 만약에 고득점을 한다. 그럼 너무 좋은 일 아니야? 됐어?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빠르고 쉽게 끝내드립니다. 1.0, 2.0까지를 무한 회독을 해주세요. 자연계 커리는 이론적으로 2.0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만점까지 가겠다 그러면 3.0, 4.0 하시는 거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2.0 강의하면서 2.0에서 끝나니까 3.0 듣지 마 이랬거든요. 자연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0을 만들면서 보니까 좀 후회했어요. 3.0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자연계 애들도 진짜 이게 잘하는 친구들도 3.0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듣지 말라 그래서 아유 이놈의 일왕 그치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다. 여기서 끝내세요. 근데 저랑 같이 쭉 공부를 해갖고 2.0까지 여유 있게 끝낸 상황에서 영어 점수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3.0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인문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것부터 확실하게 점수를 득점해 나가자 이 말이야. 득점이야, 득점. 너가 새로운 걸 하나 알아서 새로운 거 하나 맞추잖아? 그럼 득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득점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MVP 단어장, 그 다음에 2.0에 주력하면서 3.0을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인문계 자연계 공통이긴 하지만 특히 인문계에서 독시문 2.0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2.0 다 중요한데 독시문 2.0은 너무 중요해. 알았죠? 얘를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독시문 2.0을 베이스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 커리들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읽었던 것대로 여러분들
그냥 시험지에서 답이 막 보일 겁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MVP 외우시면서 2.0, 독심은 2.0을 베이스로 2.0에 주력하고 그리고 빨리 끝내고 3.0, 4.0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됐죠? 자, 기출을 보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출제 포인트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요. 다소 떨어진다는 거는 출제위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 유형적 유사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출문제를 존중해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계속 밀고 가는 건 아닌데 유형의 유사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출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기출은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나무는 그 뒤에 보는 형태. 자, 약점 극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게 가는 게 가장 빨라.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게 가장 빨라. 아시겠죠?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갔다가 보다 그냥 정말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약점을 확인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약점은 1.0에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 모든 1.0 중에 제 1.0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제 1.0은 진짜 쉬운 거에서 시작하지만 편입의 실전 수준까지를 다 다룹니다. 왜냐면 1.0의 존재 이유는 가장 처음 단계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뒤로 갔다가 약점을 찾고 돌아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1.0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극복하는 형태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저랑 연락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을 텐데 특히 요 밴드 여기에서 뭐 기상인증,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 그 다음에 뭐 공부인증, 질의응답 이런 거 다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교수 카페에 올라오는 질의응답도 다 제가 받아드리고 있고 여기 인스타 제가 리얼 언더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인스타 주소에 리얼 언더바 쓰는 거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 내 이름이 이열이야. 리얼 언더바 INTP. 제가 INTP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가장 확실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그렇게 강의를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명 편입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활용하시는데 혹시 그러다가 조금 안 되셨다 그러면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었던 분들은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제 3.0, 4.0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들 2.0에서 끝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기출 4.0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1.0, 2.0을 계속 회독하는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1.0, 2.0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3.0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 한번 맛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줄은 몰랐어. 2.0 강의할 때는 이거면 끝나. 솔직히 2.0으로 끝나는데 3.0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3.0 넘어오시고 인문계들은요. 2.0을 베이스로 놓지만 3.0, 4.0은 무조건 가서 정복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베이스로 3.0, 4.0까지 잘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저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원래 한 명을 잘 가르쳐서 반드시 합격시키자가 24년도 목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을 다 합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려요. 합격시켜 드려요. 저는 이열입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